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의 한 초등교사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대 추모일을 맞아 전국 각 지역에서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지만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과 교권 회복 관련 대책은 없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랜드그룹이 내년 9월부터 한강으로 가는 수상버스인 리버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아라 한강 간문에서 여의도까지 운항될 리버버스는 출퇴근 시간 기준 15분 간격으로 운항되며 소요 시간은 30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의 한 초등교사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으로 매우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교육당국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근조화환이 학교 담벼락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문 앞 추모 공간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 놓였고 벽면에는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쪽지들이 나붙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선생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멀리서 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학교를 찾은 한 학부모는 잠시 묵념을 한 뒤 눈물을 글썽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여기서 5학년이 될 때까지 뭐를 살피지 못했나 그런 약간 되게 복잡한 심경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난달 31일 이 학교 교사가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숨진 교사는 올해 6학년 담임을 맡은 14년차 교사로 지난 7월부터 질병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노조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인이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개인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전가되는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도 매우 많은 교사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고인의 사망 이유를 엄정히 확인하겠다며 사망과 악성 민원과의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벌써 3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교사는 올해 담임을 맡은 후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최근 나흘 사이에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초등교사 노동조합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미숙 대변인 겸 정책실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이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그 양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노조 측에선 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그 자세한 과정까지 전부 다 저희가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고발을 할 계획이다라고 또 밝혔듯이 저희가 볼 때는 학급 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도 크셨고 그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도 있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인이 된 선생님께서 생전에 교무를 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정황들이 있는지요? 저희가 그 주변 선생님들의 그런 증언을 몇 가지 들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보자면 선생님이
작년에 복직하셨을 때는 뭐 괜찮으셨다는데 올해 그 반을 맡은 이후로는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서희초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의 학부모의 갑질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대책 촉구와 함께 교사들의 집회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교육부로부터의 대화 제안이나 어떤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된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뒤로 교육부에서도 교원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교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 국회 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이라고 해서 학생이 교실에서 수업 중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는데 사실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완벽하진 않고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지도를 했더라도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이 완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한대로 지도를 했을 경우에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개정 그리고 법안이 실질적으로 발의돼서 교육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등교사 노동조합 윤미숙 정책실장 겸 대변인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따른 교육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 현장의 인력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별 안전지도 인력 수요를 파악해 본청과 직속기관 인력 300여 명과 교육지원청 550여 명을 관내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지원 인력 가운데 교육 전문 직원은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등 교육 활동 전반을 지원했고 교육 행정 직원은 급식과 등하교 등 안전 지도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을 오가는 수상버스인 리버버스가 내년 9월부터 운항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4일 리버버스를 운행할 이랜드 그룹과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이랜드 그룹은 내년 9월부터 199인승 리버버스를 도입해 수상버스 운항을 시작하고 서울시는 선착장 설치와 접근성 개선 등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첫 운항 구간은 아라 한강 관문에서 여의도까지로 30분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운항 간격은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15분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용 요금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동일한 교통카드로 결제하게 되고 환승 할인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목동 아파트 1, 2, 3단지 종상향 절차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목동 1, 2, 3단지 종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양천구가 제안한 개방형 공공녹지 방식이 불가능한 제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제출이 되면 올해 안에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추진해 재건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양천구는 지난달 7일 주민설명회에서 목동 1, 2, 3단지 종상향 문제의 해법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를 조성해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 개막한 뚜르드 DMZ 국제 청소년 도로 자전거 대회가 나흘째를 맞아 치열한 순위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제체육관부터 고성 통일안보공원 73.3km 구간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네덜란드의 니콜라스 그롤룬 선수가 1시간 43분 58초의 기록으로 구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종합에서는 핀란드의 캐스퍼 보르멘스 선수가 9시간 50분 49초의 기록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5일에는 고성 통일안보공원을 출발해 양구 종합운동장까지 122.4km 구간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행 많이들 가실 텐데요.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을 찾아서 먹고 오곤 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맛의 고장 전북에서는 이제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전주 현지인들은 이 비빔밥을 사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건지 이나라 기자가 뉴스토리에서 전해드립니다.
맛의 도시 전라북도 전주에 가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전주 비빔밥인데요. 전주 사람은 전주 비빔밥을 안 사 먹는다고 합니다. 정말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안 사 먹을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먹는데 전주 사람 안 먹어. 나는 먹고 싶으면 내가 비벼 먹지. 나갈 땐 되게 고기를 먹지 뭐 비빔밥 안 먹죠. 그냥 된장찌개에다 집에서 비벼 먹는 게 더 맛있으니까 그냥 그걸 먹었지. 그렇다면 어떻게 비빔밥 하면 전주가 떠오르게 됐을까? 비빔밥의 유래부터 알아봤습니다. 비빔밥은 조선 인조 때 쓰인 책 기재잡기에선 고추장과 같은 양념 없이 대접에 생선과 채소를 섞어 혼돈반과 같이 만들어 먹었다고 기록됐고, 명나라 골동 13설이란 책에선 밥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서 익힌 것을 골동반이라 한다 쓰여 있습니다. 조선 말기 때 쓰인 양반가의 조리책 시의 전서에선 전도 부쳐 썰어 넣고 각색 나물도 볶아 넣고 다시마도 튀겨 부숴 넣는다며 부빔밥, 즉 과거 비빔밥을 설명합니다. 역사가 긴 만큼 명칭도 변화했고 지역마다 산채 비빔밥, 강된장 비빔밥, 꼬막 비빔밥 등 그 모습도 다양한데요. 왜 전주에서 비빔밥이 유명해진 걸까? 전주 비빔밥 무형문화재 김연임 명인의 따님께 물었습니다. 그릇도 녹그릇에 담아내고 궁중 음식처럼 신설로 형태로 이렇게 펴서 담아보고, 그 다음에 귀한 음식처럼 그렇게 하는 게 궁중 음식 유래설에 근거한 전주 비빔밥을 음식점에서는 만들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음식점에서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하고 그 협약을 맺고 전주에 오시는 관광버스로 여행 오시는 손님들한테 비빔밥을 대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전주 사람들의 음식 솜씨 좋은 그 솜씨가 한 그릇의 비빔밥에 담겨졌고 입소문이 나면서 전주 비빔밥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안 사 먹는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한 끼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 비빔밥을 먹는 것보다는 전주 비빔밥은 대접의 음식으로 언제부턴가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한편 비빔밥을 너무 좋아해 이름도 비빔으로 개명한 전주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빔 문자를 개발하고 비빔 노래를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유 비빔 선생은 전주 비빔밥이 특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가면 뭐 곤드레 비빔밥 이런 게 각지에 있지만 우리 전주가 그 비빔밥이라는 비빔 단어를 선점했기 때문에 전주하면 첫째 떠오르는 단어가 비빔밥. 이렇게 전주는 비빔밥 플러스 비빔 콘텐츠를 파는 데다. 비빔의 메카다. 세계를 비비는 비빔 메카다. 이것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관광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이자 한 도시를 대표하는 비빔밥. 집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한 번쯤 사 먹을 계기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기리기 위해 명예전당에 헌액할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권자는 서울시민이나 서울시 부서장, 자치구 구청장 등이며 일반 시민이 추천을 할 때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아닌 시민 10명 이상이 연소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은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이나 시 자치행정과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헌액 대상자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결정됩니다. 서울시 명예전당은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시민청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 벽면에 설치돼서 운영 중입니다. 100세 시대의 여가 문화를 모색할 수 있는 평생학습축제가 오는 7일부터 3일 동안 양천구 해누리타운 앞 야외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 여행 떠나기 등 여가 문화와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한 다양한 강좌가 진행됩니다. 또 캘리그래피와 목공 체험, 가상현실 체험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체험 부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